지금 여러분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해야만 하는 사건이 생겼죠. 우리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외로운 싸움. 이거 보면서 윤 전 총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교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박정훈 대령 사건을 보고 많은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박정훈 대령의 행동은 통상적인 법률의 절차, 특히 그 군사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첩을 경찰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구두로만이 아니라 이 서면으로 장관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결재를 받아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본인은 지금 수사 감찰 대상자가 돼버렸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박정훈 대령은 과거 아주 우리가 박수를 받았던 그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였는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과거의 일부를 보여준 박정훈을 감찰 수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아까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그 모습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애초부터 거짓말이었거나 허상이었거나, 안 그러면 이분이 그때의 윤석열과 윤석열 검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나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거나. 근데 박정훈 대령은 자신이 법률에 따라 모든 절차를 다 밟았는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성용 고검장과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과거 윤석열 검사의 수사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직권남용으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 상권 분립이다, 또는 민주주의다, 또는 수사의 독립성이다, 이런 등등 멋진 말들을 다 구사를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그 의미는 모두 다 사라진 거죠. 그 전까지는 아주 멋진 언사, 그런 원칙들을 강조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자기가 과거에 강조했던 말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가짜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거나, 그럼 어느 게 맞을 것인가, 우리는 국민들이 판단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고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이제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자세와 그 표정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우리 박정훈 대령이 당당하게 서서 얘기하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종류의 인간인지. 저는 거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논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냐 아니냐, 그죠? 이거는 분명히 저는 이번 정권의 급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국방부 장관에게 화를 내고 사단장을 처벌하면은 지금 어쩌자는 말이냐, 이런 질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현장에서 사단장이 나타나가지고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 있었고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보고가 안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하나 희생됐다고 해서 지휘관한테 지휘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참사의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오송 참사의 충북도지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잼버리의 국무총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걱정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무너지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무리한 일을 지금 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황당한 시대에 본인이 한 말은 지금 다 뒤집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이자들이 내세운 모토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 정의로운 검찰이 되는 길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살권수, 소위 살권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냐. 윤석열 정부의 살권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의 수사를 정당화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란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걸 살권수라고 줄여서 얘기했고, 그걸 엄청나게 당시 보수 언론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검찰은 그 살아있는 권력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데 왜 말이 많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멋지다라고 한 것이죠. 그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끝났습니다. 종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은 누구입니까? 양설이 있죠. 김건희설, 천공설. 그죠? 아니 뭐 누구든 간에 그런 얘기는 꼭 자기 입으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해서 국무총리, 장관 또는 그 비선실세 뭐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언론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혐의가 없느냐? 언론 보도에서 납니다.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직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역시 아까 과거에는 살권수를 막 강조했던 사람이 왜 지금은 아무도 살권수를 얘기하지 않고 살권수를 실천하는, 예를 들어서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을 핍박을 할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 그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자기 그 어느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해병이 죽은 책임을 맨 위까지 물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묻지 말으라 그래서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윤석열 그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의 살권수를 핍박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